있는데 부록 그 124페이지 있죠? 그 124페이지 그게 그 지번 부여 방법이에요. 그 부여 방법 그래서 네모나게 해놨죠? 그걸 지금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 124페이지를 요거를 잘 기억했다가 기억해서 이제 잘 훈련해서 이제 잘 찍어야 돼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125페이지 그 지목 나오죠? 지목은 30년 동안 매년 시험에 나왔으니까 올해도 또 한 문제 나와요. 또 한 문제 꼭 나오니까 그 지목도 이렇게 그 28개를 이런 식으로 특징하고 A 안에 B 다만 이렇게 해놨으니까 하여튼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수업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험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고요. 전에는 쉬는 시간이 10분인가 15분에 바로 시험 봤는데 아마 2차 시험 있죠? 2차 시험 이 중개사법하고 공법 이렇게 끝난 다음에 이 공시세 볼 때 이 텀이 한 30분 주는 것 같아요. 30분. 이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시간이 바뀌고 30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요 시험 끝나고 공법 끝나갖고 마음 정리하라고 이렇게 아마 두는 거. 집에 갈 건지, 집에 갈 건지 이렇게 시험죠. 하여튼 그래서 요 시간 동안에 제가 그래서 그 컨닝 페이퍼 만들어 드린다 그랬어요. 요 시간에 딱 30분 동안에 볼 거. 왜냐면 절대 난 깜짝 놀란 게 뭐냐. 시험장에 가보면 그 트렁크에 차 몰고 갖고 트렁크에 책을 정보를 다 갖고 와서 나 그거 갖고 들어가서 나 이름 언제 그걸 보려고 그 책을 다 갖고 들어가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갑자기 부른데 그 생각이 꼭 공부 못한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꼭 공부 못한 사람들이 가방만 무겁게 갖고 다닌다. 그 원리가 엉성한데. 하여튼 암기 방법에서 요거 지금 그 뒤에 책 뒤에 있는 6페이지 이외에 한 장 3페이지 정도로 다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거 꼭 가져가셔갖고 그거하고 2개 갖고 와서 꼭 요 시간에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시간에 봐서 만약에 다 암기가 안 된 거는 컨닝해야 되니까 하여튼 종이를 좀 얇은 걸로 좀 만들어서 걸리면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이런 걸 빠바삭 어떻게 먹겠어요. 좀 얇은 걸로 복사지를 만들어갖고 꼭 컨닝페이퍼 만들어갖고 하여튼 그 30분 동안 못 외워둔 것은 잘라갖고 컨닝을 해야 되니까 미리 한 2, 3일 전에 이 종이를 먹는 연습을 좀 해시고 연습을 해서 하여튼 무슨 술수에서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컨닝을 하든 말든 됐든 중요한 거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꼭 별표 드시고 그 내용을 봅니다. 그 내용을 보시는데 국가가 이 땅의 번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두시고 이거 외우셔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거 외워야지. 안 외우면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아서 헷갈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하고 이제 구분하고 자 이렇게 구분. 자 그다음에 원칙과 원칙과 예입니다. 이렇게 원칙. 예외란 예외. 자 이걸 네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신규 등록과 이렇게 신규 등록하고 하는 거 이거 등록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과 이 등록 전환은 무슨 방법이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이거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신규 등록은 바다를 매립해서 대장이 최초로 만드는 것이죠. 이 등록 전환은 임야 대장에서 토지 대장으로 토지 대장을 새로 만드는 거죠. 새로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그 내용이 같으니까 뭐는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모하는 방법하고 토지를 분할하고 토지를 합병하고 그다음에 자 개발 사업을 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게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쪽에.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 쪽, 택지개발이든 도시개발이든 이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 하는 측량을 우리가 뭐라 하자? 지적 확정 측량이라 합니다. 확정 측량. 자,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얘기해요. 자, 택지개발이든 하여튼 개발 사업 쪽에서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바다를 매립해서 자, 이런 식으로 바다를 매립했어요. 여기 옥산이라고 하는 지번 부여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바다를 매립해갖고 이 옥산이라고 하는 이 토지 지역에 자 어디에 자 바닷가에 바다를 매립해서 무슨 대상 토지가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생겼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이니까 최초로 신규로 대장을 최초로 만든데 이 바다를 매립한 매립권자가 갑이고 이 땅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 옥산리에 있고 그 다음에 자 별을 심었어요. 답이고 측량해 보니까 면적이 500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우자 하는 게 국가가 이 땅의 번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옥산이라는 그 시골 마을의 지번 부여 지역에 자, 이 인접지 있죠? 그 바로 이 매립된 토지 바로 인접 토지가 만약에 77이라면 그 77이라는 본본에 뭘 붙인다는 게 이거 부번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뭐냐면 원칙은 어디에 인접지 본본에 뭘 붙인다는 게니까 부번 뭐 한다는 게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자는 게 인접 본본에 부번 붙여서 그러면 그 예외가 뭐냐는 게 마찬가지예요. 이 등록 전환도 마찬가지. 만약에 이 대상 토지가 임야라고 하는 토지니까 임야 대장이 있었고 임야 대장의 소유권자가 갑이고 지번은 산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산 깎아서 집을 졌으니까 무슨 대장으로 토지 대장을 새로 만들 때 자 옛날에 지번이 산백이니까 산자만 지우고 또 쓰자 그거 아니에요. 한 번 쓴 지번 안 쓰니까 뭐와 같이 세술은 세푸대에 담아야 되니까 뭐하고 똑같이 취급하자니까 이거 신규 등록과 똑같이 취급하자니까요. 등록 전환도 같다니까. 근데 예외가 뭐냐면 예외가 거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불합리하다니까요. 그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불합리할 때는 당에 옥산이라는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을 부여한다니까. 만약에 그냥 인접지가 아니라 이 최종 지번이 이 땅의 번호가 몇 번이면 991번이면 자 990그 다음에 992번 하겠다는 얘기죠. 그 첫 번째 얘가 첫 번째 얘가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어요. 그냥 인접지가 아니라 자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다는 게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 인자. 그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가 뭐예요?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자 이쪽 뭐예요? 자 목포 앞바다라든가 밑에 가면 뭐 고흥이나 뭐 이쪽 가게 되면 자 섬들이 많죠. 그 섬들이 많은데 섬에 뭐예요? 육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육지가 안 보이죠? 그 인접지가 어딘지 모른다는 게. 자 인접지가 어딘지 모르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구나. 자 만약에 뭐예요? 필지가 한 200개가 돼. 200개가. 그 200개가 되면 만약에 뭐예요? 본본이 77이면 자 만약에 맨 끝에 200번은 77에 200이면 자 본본은 두 자리인데 부본은 몇 자리니까 세 자리니까 뭐예요? 자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게. 그래서 자 이렇게 본본에 부본을 붙이는 게 부적당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인떨려요. 인떨려. 자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예요? 필지가 여러 개라면 자 이렇게 최종 본본에 이렇게 최종 자 최종 본본이 얼마예요? 991번이죠? 최종 본본에 뭐예요? 다음 본본 992번으로 뭐예요? 지번을 부여해주겠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뭐예요? 분필 분할 얘기죠? 토지를 만약에 분할하면 원래 지번이 100이었다면 이게 자 2필지를 분할했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자 본본에 부본 붙입니다. 그럼 나중에 100의 토지를 또 3필지를 분할하면 자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씁니다. 그 나머지들은 뭐예요? 나머지들은 자 그 본본의 부본이 뭐예요? 1번이었죠? 같은 지번 똑같은 지번 안 쓰면 되니까 100의 2번 자 부본의 다음 부분입니다. 또 100일이라는 토지를 뭐예요? 또 4필지로 분할합니다. 그 1필지는 그대로 뭐예요?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씁니다. 1필지는 뭐라고? 분할 전 뭐예요? 지번을 뭐한다? 그대로 쓴다는 게 분할 전 지번. 그 다음에 나머지 토지들은 자 나머지 토지들은 뭐예요? 이 나머지 3개 토지 있죠? 나머지 3개 토지는 항상 뭐예요? 이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부본이란 말은 부본만 쓰면 안 되니까 무슨 단어가 본본이란 말이 따로 붙어야죠? 그러니까 본본의 최종 부본이 몇 번까지 갔습니까? 3번까지 갔으니까 나머지 토지는 뭐라고? 본본에 뭐예요? 최종 부본이 어디까지 갔으니까 3번까지 갔으니까 그 다음 부분이라는 게 그 다음 부분부터 하라는 다음 부분. 이 다음 부분은 뭐예요? 다음 부분 몇 번인지 100의 4번이죠? 100의 최종 부분에 다음 부분은 100의 4번이니까 100의 4번부터 뭐예요? 100의 5번 100의 뭐라고? 6번으로 이렇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100의 뭐라고? 6번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뭐예요? 분할은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뭐예요? 본본의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이에요. 시험 문제 나와서 뭐로 나오면 본본의 다음 부분 이게 틀린 말이라는 게 본본의 다음 부분이 아니라는 게 부본의 뭐라고? 다음 부분이지 본본의 다음 부분이 아니다. 부본의 다음 부분이. 그러면 그 예외가 뭐냐면 거기 예외가 주거사무실 등 뭐예요? 주거사무실은 뭐가 있어요? 건축물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토지를 분할하는데 이 건물이 있다는 건물이 있으면 항상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져요. 땅 위에 지니까 그 건물에는 뭐예요? 건물은 땅 위에 지니까 그 땅의 지번 대지 지번 있죠? 그래요. 대지 지번은 뭐예요? 지금은 현재는 이 건물 등기부상에 자 뭐하고 자 그 도료명주소 있죠? 이 도료명주소하고 뭐예요? 대지 지번을 2개를 다 씁니다. 2개 다 쓰니까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자 이 건물 있는 쪽에 분할 전 지번을 뭐예요? 그대로 우선적으로 부여하지 않으면 자 무슨 등기 해줘야 돼요? 변경 등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토지를 분할할 때 건축물이 있다면 뭐가 건물이 있는 뭐라고? 건물이 있는 필지에 나중에 뭐예요? 변경 등기하기 번거로우니까 건물이 있는 필지에 뭐예요? 분할 전 지번을 자 이렇게 분할 전 지번을 뭐 한다는 게 이거 우선적으로 뭐 하겠다? 부여를 한다. 뭐 한다고?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 땅에다 100의 1번 주고 그 다른 토지를 뭐예요? 100의 2번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동그라미 뭐예요? 4번은 토지 합필인데 자 땅을 합하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토지를 합하면 만약에 뭐예요? 필지가 4필지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이다. 이걸 뭐하면 하나로 합하면 지번이 필요가 없어요. 4개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 중에서 뭐예요? 하나만 선택하게 되죠? 하나만 선택하니까 이렇게 뭐예요? 불필요한 번호는 없앴는데 우리가 이런 번호를 우리가 뭐라 한다? 이걸 결속된 번호다라고 결번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절대 뭐예요? 이 결번들은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이걸 따로 모아갖고 뭐예요? 보관하는 걸 우리가 결번 대장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한 번 쓴 번호를 다시 안 쓰기 때문에 이게 쓴 번호인지 안 쓴 번호인지 참고로 삼으려고 대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예요? 자동차 폐차죠? 그 폐차된 자동차 번호는 뭐예요? 그거 없앱니다. 그 번호를 다시 쓴다 안 쓴다? 절대 안 씁니다. 그 폐차된 뭐예요? 자동차 번호 잘못 썼다가는 그게 사고 당하고 만약에 뭐예요? 과태료 안 내고 그 참 골치 아파요. 그래서 한 번 쓴 번호 쓴다 안 쓴다? 다시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자동차 번호판 계속 번호 바뀌고 있죠? 여러분 지금 쓰는 번호판 죽을 때까지 평생 쓸 것 같죠? 그거 언젠가 또 바뀝니다. 번호가 다 차면 못 써요. 못 쓰니까 자 이래서 이렇게 없어진 번호를 뭐라 한다? 결번대장이라고 해서 결번이라서 모아놓자. 그런데 왜 뭐예요? 선순위 지번하냐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 땅 소유권자가 뭐예요? 뭘 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죠? 그럼 자식 간에 또 뭐 할 수 있어요? 또 토지를 분할할 수 있어요. 분할할 수 있으니까 가장 뭐예요? 나중을 생각해서 가장 빠른 뭐라고? 그 선순위 본본하는 게 좋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합병은 뭐라고? 가장 빠른 뭐라고? 선순위 지번을 하라는 선순위 지번으로.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
그 선자를 뭐로 바꾸냐면 후자로 바꿉니다. 후자. 뭐 귀신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열린 거죠, 그죠? 그죠? 예, 뭐 하죠 요새. 하죠 저 날씨 더워지니까 또 이제 남양 특집 나오고 막 그래갖고 문이 스스로 열리고 막 그런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자를 뭐로 바꾼다고 후자로 바꿉니다. 그래서 후자로 바꾸면 조금 착한 놈이고 그 최종 지번이라고 쓰는 놈도 있어요. 뭐라고 친다고? 최종 지번이라 쓰는 거. 최종 지번은 최종이니까 후란 얘기죠? 그래요. 그거 이해해 두시고. 근데 이것도 뭐예요? 주거 사무실도 뭐가 있다면 건축물이 만약에 존재한다. 건축물이. 그 건축물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만약에 뭐예요? 물론 이제 자 이렇게 단식 지번만 돼 있는 것도 있고 복식 지번도 있어. 복식 지번.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복식 지번하게 되면 1에 3번, 1에 9번 뭐예요? 38번, 51번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냐면 자 나중에 합병을 해놓고 또 뭐예요? 세월이 지나서 분할할 수 있는데 이런 1에 3번 이런 거 주면 뭐 할 때 분할할 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가장 뭐예요? 가장 빠른 뭐예요? 본본 중에서 자 본본 중에서 가장 빠른 거 선순위 본본이에요. 그래서 공통점 뭐라고? 선순위 지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원칙에 선순위 지번 또는 뭐라고? 선순위 지번 또는 나오죠? 선순위 지번 또는 본본만의 지번 중 뭐예요? 선순위 지번이란 말은 그 본본만의 지번이란 것은 이렇게 뭐예요? 뭐하고 단식 지번과 뭐예요? 복식 지번이 뭐하고 있다면 합해 있다면 뭐 중에서 자 단식 본본 중에서 뭐예요? 선순위 본본이다죠. 그래서 항상 공통점은 뭐라고? 선순위 지번입니다. 근데 예외가 건축물이 있다면 만약에 뭐예요? 1의 9번에 뭐가 있다는 게 이거 건물이 있다. 1의 9번에 그럼 1의 9번에 건물이 있으면 나중에 합해버리면 자 건물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그럼 이 건물의 대지 지번은 1의 9번이죠. 그러면 만약에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뭐예요? 원칙이 몇 번이니까 38번을 두게 되면 이 건물 등기부상의 대지 지번이 1의 9번이었었는데 38번을 고쳐야 되죠. 그럼 네가 귀찮으면 몇 번 달라고? 1에 9번 달라고 신청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합병에서 중요한 단어는 예외 중에 중요한 단어는 무슨 단어를 찾아봐야 되니까 이 신청이란 말을 꼭 찾아야 된다. 신청이란 말을.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예외 보게 되면 자 토지 소유자의 뭐에 의해서 이거 신청할 때는 합병정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합병의 지분으로 부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자 건물이죠. 신청하게 되면 건물이 뭐한 거?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우선적으로 부여해 주겠다. 뭐가 위치한? 건물이 위치한 지번. 그죠? 그래서 이 건물이 위치한 지번 1의 9번을 뭐예요? 신청을 하면 주겠다. 신청 안 하면 몇 번이고? 38이고. 신청하면 뭐라고 있고? 1의 9번을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해 주고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컨대 자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뭐가 있고 월퍼리가 있고 옥산리가 있고 뭐예요? 자 신곡리가 있고 이 별곡리가 있고 자 석촌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런 지역을 뭐 한다는 게 이런 지역을 자 경진유지 사업 개발 사업을 한다 이런 지역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에서 지번을 빼는 게 뭐예요? 세 가지를 빼요. 세 가지. 그 세 가지 빼는 게 첫 번째 빼는 게 뭐냐면 이 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하고 바하고 같은 본본이 있으면 뺍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게 뭐예요? 이게 옥산리에 100번지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여기 자 순곡리에 100번지가 있으면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자 월포리에 100번지가 있죠? 이렇게 안하고 밖에 뭐예요? 본본이 뭐가 있는 거 이거 같은 게 있으면 뭐예요? 같은 건 뭐예요?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뭐라는 게 이거 빼라는 게. 그다음에 자 이게 경계에 걸친 거 있죠? 경계에 걸쳐 있는 거. 그 경계에 걸친 거는 이게 지번이 뭐예요? 지번이 200이면 자 이쪽도 200이고 이쪽 200이 들어가죠? 이런 것도 복잡하니까 빼라는 거예요. 두 개 뺐죠? 또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뭐라고 이렇게 100에 1번 100에 2번 본본에 9번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거 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빼고 자 순수하게 뭐만으로 본본만으로 지번을 구성하라. 뭐만으로 구성하라고? 본본만으로 지번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자 원칙 다음에 지번을 뭐한 제외한 뭐만으로 본본만으로 지번을 뭐하라는 게 이거 구성하라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더라도 뭐는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본본이라고 하는 걸 외워야 되겠죠. 뭐는 외우라고? 본본이라고 하는 건 외워야 된다니까 본본이라는 건. 그러면 자 거기 그 예외가 오른쪽에 있는데 뭐라 써있어요? 지적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 지번과 자 지적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본이 뭐예요? 같은 지번 있을 때 그 지번 빼라는 얘기죠. 그 아래 뭐예요? 그 아래 지적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거 빼라 그러죠? 빼는 게 이제 두 가지고 여기서 뭐라 했으니까 본본만으로 지번을 구성하라 그랬으니까 뭐가 붙은 거 이렇게 뭐예요? 본본에 부본을 붙인 거 다 빼라는 얘기죠? 빼는 게 몇 가지라는 얘기니까 세 가지인데 다 기억이 안 나면 뭐래도 꼭 기억하라고 본본이란 말을 꼭 기억하라는 얘기죠. 근데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본본을 추려갖고 자 지번을 부여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경지정리 사업을 마치고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경지정리 사업을 마치고 자 어디에다가 이 땅에다 뭐예요? 지번을 뭐 했어? 이제 지번을 부여했죠? 부여를 했는데 자 이 본본수가 이 새로이 부여할 이 뭐예요? 토지의 이 토지의 지번수 있죠? 이거보다 뭐예요? 더 적더라는 게 이게 더 많고 이게 더 적은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예외가 뭐라고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수가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이니까 그 본본만 줄인 게 새로이 부여할 지번수보다 뭐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더 적어서 지번 부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외가 뭐라고? 두 가지다죠. 그러면 이 지번 부여 중에 최종 본본, 다음 본은 또 본본을 한다. 무슨 얘기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한 구역이 아니라 이게 월포리, 이게 옥산이고 월포리고 그러죠? 그러면 이 마지막 뭐예요? 순곡리 지번 부여적의 최종 왜? 항상 지번은 하여튼 동서남북 있잖아. 항상 그러면
북수에서 뭐라고 남동방이니까 뭐예요? 순위가 되니까 만약에 지번 부여지게 달리 한다 그래도 뭐예요? 그 순서가 맨 남동방 이게 마지막이겠죠? 이 마지막 지번이 만약에 뭐예요? 이게 999번이라면 그 다음에 몇 번을 하라는 게 이거 1000번, 1001번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라는 게요. 그래서 최종 이 뭐예요? 최종 번번에 최종 뭐라고? 번번에 뭐예요? 번번에 자 무엇으로 다음 뭐예요? 다음 번번으로 지번을 구성하든가 아니면 거기 단지식이란 말이 나오죠? 다른 말은 뭐라고? 블록식입니다. 자 단지식 아니면 뭐예요? 단지식 아니면 다음에 뭐라고? 블록식이에요. 자 블록식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1단지 2단지 뭐예요? 3단지 단지를 정해놓고 블록을 세워놓고 본본을 부여해놓고 본본에 뭘 붙여가는 거예요 지금? 본본에 부분 붙여가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하라는 그런 방법으로 단지식 블록식. 그러면 자 착각하면 안 돼요. 인접지 본본에 부번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인접지 본본에 부번을 붙이는 것은 신규 등록과 등록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단지식은 인접지 본본에 부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자 그 단지에 뭘 부여하고 본본을 부여하고 본본에 뭘 붙여가라고 부번을 붙여가라는 얘기지 인접지 본본에 인접지 본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본본을 뭐하고 부여하고 뭘 붙인다고? 부번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하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6번 도시개발 사업을 준공하기 전에 뭐라고? 전에 뭐예요? 완료된 게 아니라 뭐라고? 전에 지번 부여 방법은 어차피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뭐 하게 되면 완료하게 되면 뭐하고 똑같이 하는 거니까 개발 사업과 똑같이 하니까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작년 시험에 나오죠 이거? 준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무슨 개발? 도시개발 사업 뭐예요? 사업 뭐라고? 준공 전에 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의해서 뭐예요? 지번을 부여해달라고 뭐예요? 신청할 때는 어차피 완료되면 똑같으니까 이 방법대로 하겠다는 게 원칙 본문만으로. 그다음 두 번째 축적 변경입니다. 뭐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 이 축적 변경하는 거하고 자 그다음에 지번 변경하는 거예요. 지번 변경. 이 지번 변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지번 변경은 자 만약에 뭐예요? 어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우산동에 지번을 부여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다음에 5번, 6번, 7번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 네 필지를 합병하게 되면 1번 다음에 5번 나와야죠. 1번 다음에 2번이 안 나오는데 순차적으로. 그러면 토지를 뭐예요? 분할하고 또 합병하다 보면 이렇게 뭐예요? 우산동이라는 이 지번 부여 지역에 뭐예요? 그 땅 번호가 순차적으로 돼 있지 않고 복잡하게 되죠. 그러면 자 당연히 뭐 이걸 다 밀어서 다시 하든가 일부를 밀어서 다시 하든가 이 지번을 새로이 정하는 게 뭐라고? 이 지번 변경이에요. 그럼 일단 볼상은 뭐냐면 이 지번 변경할 때는 누구하고 시도지사하고 누구의 대도시 뭐예요? 시장의 승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시도지사하고 대도시 승인을 받는 게 몇 가지가 있냐면 뭐예요? 지적공부의 반출이라고 하는 반출하고 또 뭐라고? 지번 변경하고 뭐예요? 축적 변경 있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누구의 승인이 필요해요? 시도지사하고 대도시 승인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를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자 뭐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뭐예요? 지적공부가 불에 타서 자 불에 타갖고 뭐예요? 멸시 됐다. 그러면 지적공부를 뭐 할 때 지적공부를 다시 뭐예요? 다시 복구하죠. 복구. 다시 만들 때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럼 틀린 말이야. 항상 뭐가 나오는 건 승인이 나오는 거 있죠? 승인이 나오는 건 몇 군데뿐이 없다고? 세 군데예요. 공부 뭐라고? 반출. 그 다음에 뭐예요? 지번 변경. 그 다음에 뭐라고? 축적 변경. 그래서 앞자 따서 뭐라고? 반지 축적 이렇게 외웁니다. 뭐라고? 반지 축적 이렇게 외우는 거 반지 축적. 그래서 뒤에 반출은 뒤에서 볼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럼 거기 6번을 먼저 보면 쌍가리 6번을 먼저 보면 뭐가 나와요? 지번의 변경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의의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지번 부여 지역 내 일부 또는 전부의 지번이 분할 합병 등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누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의 뭐예요? 승인을 받아서 지번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 수 있죠? 그래서 꼭 자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의 승인 받는 게 몇 군데 있다고? 세 군데 있다고 기억하자. 그 세 군데가 반출했어요. 반지 뭐라고? 축적. 따라해보세요. 반지 축적. 다시 반지 축적. 그 반이 뭐라 그랬어요? 지가 제가 왜 이렇게 따라보라 그러냐면 그 시험지 나와갖고 또 이렇게 나와요. 뭐라 나냐면 이렇게 뭐예요? 박스 그려놓고 기억 뭐예요? 반출 니은 축적 변경 디귿 그래서 뭐예요? 디귿 이제 지번 변경 나오죠? 그 니을 그래놓고 여기서 지목 변경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뭐라고 했는데 반지 축척이라고 했는데 이 지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이제 이게 지번 변경인지 지목 변경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게요. 그래서 뭐라고 반지 축척이라고만 기억하지 말고 지가 뭐라고 지번 변경이다. 뭐라고 지번 변경이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목이 아니라 뭐라고 지목이 아니라 뭐라고 지번 변경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지금부터 따라해 보시면서 또 어차피 또 까먹어요. 또 까먹으면 또 하고 또 해야 되니까 그 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쓰면 그 어디다 썼는지도 몰라. 나중에 기억이 안 나니까 지금 할 때 계속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지가 뭐라고? 지번. 지목이 아니라니까. 지번 변경이 되니까. 지번 변경. 그래서 거기 6번에 지번 변경 있죠? 그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승인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여기 자 맨 끝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행정구역 이렇게 행정구역 뭐에 따른 변경에 따른 뭐예요? 지번 변경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우산동이 인구가 팽창합니다. 팽창하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우산동 하나만큼 뭐예요? 커버가 안 되니까 우산동을 뭐예요? 두 개로 자릅니다. 이 두 개로 잘라갖고 이렇게 두 개 잘라갖고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우산동이에요.
이 짝은 뭐예요? 산후동이에요. 뭘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지금. 산후동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번을 부여하는 체죠, 뭐예요? 체적 작은 단위가 뭐라 했어요? 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지번을 부여하는 것은 도시적은 동이 작은 단위라 그랬는데 뭐가 새로 만들었으니까? 산후동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 산후동에 다시 뭐가 필요해 이제? 지번을 부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뭐 할 때는 지번을 변경할 때는 그 방법은 뭐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과 똑같이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뭐에 관한 얘기니까 지번에 관한 얘기니까 기억하라는 얘기 뭐라고? 지번이라고 하는 뭐예요? 자, 인형공장을 하는 사장님이 있어요. 지번이. 그 요즘 요즘은 요즘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뭐예요? 그 인형 뽑기 있죠? 그 아예 뭐 그 전문가가 있답니다. 그 뽑는 애가. 그래서 걔는 뭐예요? 종일 거기 붙어갖고 그 인형을 뽑아갖고 자기네 SNS에다가 그 인형을 또 파는 애들도 있답니다. 파는 애도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지번이라는 그 인형공장 사장님이 자 직원을 뽑는데 이 장애우 뭐예요? 장애우 등신 장애우 누가 인본부를 뭐예요? 인본을 직원을 썼더니 그 인본부라는 친구가 뭐예요? 하도 떨려 해갖고 인 떨려 해갖고 뭐예요? 손을 떨려갖고 일을 못하갖고 누구로 이거 최본본을 했다니 최본부. 그래서 지번이는 등신 누가 인본부가 모여서 인 떨려 해서 인떨려라고 하는 것은 인이 뭐라고?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든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뭐예요? 필지가 여러 개라면 최종 본본의 다음 본본이니까 인떨려죠? 인본부예요. 인본부. 자 인본부 최본본 인떨려 최본본. 자 등신 인본부가 인떨려서 최본본이고 그 다음에 분전지는 뭐예요? 분할전 지번이니까 분전지는 나부부 뭐예요? 나부부 뭐라고? 거물은 뭐예요? 건전지입니다. 나부부 건전지.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그 다음에 건전지가 뭐예요? 플러스와 플러스끼리 하면 합선되니까 합선지는 뭐예요? 새로운 거 합선됐으면 새로운 거 써야 되겠죠? 합선지는 뭐라고? 신건지입니다. 합선지는 신건지. 그 다음에 자 의사가 아니라 뭐라고? 도사 본본이는 자 어느 지역에 구지역이 발생해갖고 무슨 단어 이끌고 본본 단어 이끌고 무슨 행정을 했다고 자 독촉행정 살처분해야 되겠죠? 도축행정했다. 누구는? 도사 누구는? 본본이는. 도시개발사업은 뭐만으로? 본본만으로. 도사 본본이는 무슨 단어 이끌고 본본 단어 이끌고 무슨 행정했다고? 도축행정했다. 그죠? 이게 작년시험의 답입니다. 작년시험에 박스 그려놓고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을 준용하는 게 뭐예요? 준용하는 게 아닌 거 물어봤어요. 2차 아닌 거. 하여튼 뭐 요 네 가지 빼놓고 네 가지가 아닌 게 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보고 차근차근 2번부터 다시 차근차근 보자. 그래서 뭐라고 2번 문제 보시면 자 오늘 문제 2번 문제 보시면 자 공간정보 그거 읽을 거 없어요. 읽을 거 없이 뭐만 거기 지번만 동그라미 뭐만 뭐라고? 지번에 관한 얘기다. 이 2번이 물어본 게 뭐라고? 지번 부여 방법이니까. 그러면 1번은 뭐예요? 1번에 자 1번을 딱 보세요. 1번을 딱 보시면 그 여러분 생각해요. 그럼 1번을 딱 봤을 때 여기서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딱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지번 변경? 지금 그거 말고 다른 거. 예? 그래요 승인. 잘 보라는 얘기. 자 슬퍼보세요. 뭐라고? 지웠나? 승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은 누구의 승인인지 없어요.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의 승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눈에 뭐가 보이면 승인 보이면 국토부 장관 승인이라는 거 없어. 누구의 승인이라고?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의 승인이야. 그러니까 뭐 지번 변경이 뭐든 간에 그 자체가 틀린 거야. 그걸 빨리 눈치채야 된다는 거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항상 뭐가 나오면 승인 나오면 누구의 승인이라고?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 승인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지번 변경할 땐 시도지사하고 대도 승인인데 그렇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무조건 승인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어요. 그다음 동그라미 2번은 자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는데 거기 뭐 틀렸어요? 왜? 거기 앞에요? 뒤에 거기 D자죠? 그게 뭐예요? 그게 귀신 쓴 날은 안 보일 때가 있어. 남들은 다 뭐라고 뒤로 봤다는데 본인만 앞으로 봤다. 그런 날이 있다니까. 그런 날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했어요. 그 귀신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은 그 시험장에 가게 되면 뭐예요? 뭐 내가 막 2번이 정답이라고 찍을 날이죠. 뒤에서 뭐가 들래? 3번이야 막 이렇게 가지고. 또 이런 환청이 들린 사람이 있어. 그 본인이 알아서 하지. 그거 그래서 이 동네 막내 이런 집들 많으니까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뭐 이런 집도 꼭 가갖고 그런 환청이 들린 사람들은 꼭 뭐예요? 부적 하나 여기다 그 뒤에다가 와이셔츠 그 런닝에다 꼬매갖고 가든지 그 본인이 알아서 하지. 환청 안 들리나. 자, 이거 D자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지번은 본본과 부본을 구성하는데 뭐라 써놨어요? 북동에서 남서예요. 북소에서 남동이에요. 북소에서 남동이 북동이 아니라 북소에서. 그 다음에 4번은 그랬죠? 분할의 경우에는 뭐예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이 본본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할은 분할은 이 필지는 뭐라고? 분할전 지번을 그대로 써요. 그 다음에 나머지 땅들은 뭐예요? 나부부예요. 부본의 다음 부분이지. 이렇게 뭐예요?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본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다. 자, 나머지는 본본의 부본의 다음 부분이다. 그게 틀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그래서 옳은 곡을 했으니까 1, 2, 3, 4번은 다 틀린 거죠? 그래서 5번이 맞아요. 왜? 자, 소관청은 뭐예요?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뭐 결번이 생겼으면. 그럼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 이 중에서 자, 가장 결번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것은 이 개발사업은 그 뭐예요? 개발사업의 모든 땅에 대해서 그래서 뭐는 빼놓고 자, 본번에 부본까지 붙인 것도 다 빼고 뭐만 줄이니까 본번 줄이니까 부번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이 축척변경은 뭐에 따르니까 도시개발사업을 준용하니까 결번이 많겠죠?
그 결번을 모아갖고 무슨 대장을 결번 대장이 영구히 보관한다. 이게 맞는 얘기다. 자, 그러면 3번도 보세요. 3번도 뭐예요? 3번은 두 개를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는 지번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틀린 거. 자, 3번에서 읽을 건 뭐예요? 지번 틀린 거. 뭐라고? 지번 틀린 거. 그럼 1번은 등록전환이죠? 등록전환은 뭐예요? 등신 인본부가 인떨려 그랬으니까 인떨려 여러 필지예요. 여러 필지가 예외란 얘기죠. 여러 필지 보이죠? 그 여러 필지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자, 등신 인본부가 인떨려 최본 다음 부분이니까 인떨려 여러 필지니까 뭐예요? 최종 본본 나오죠? 최종 본본의 다음 순번호 본본이니까 최본 다음 본본이에요.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동그라미 2번 분할의 경우 분할의 필지 중 주거 사무실은 뭐가 보였어요? 이제 분할하는데 건축물이 있으니까 자, 분전지는 나와보면 뭐예요? 자, 건축물 그 다음에 뭐예요? 분할전 지번 건전지 분할전 지번 우선적 건전지 그 다음에 자, 신규 등록입니다. 등신 인본부인데 자,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적 안에 최종 지번에 인접했으니까 이것도 인떨려요. 자, 최종 지번에 인접했으니까 이것도 인떨려니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단어가 최종 본본에 최본 다음 부분이죠? 근데 뭐가 나왔어요 이거? 부분이란 말이 붙었죠? 그거 틀린 거예요. 무조건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최본 다음 부분이지 뭐가 나면 안 돼. 부분 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 훈련해서 자기가 외우고 문제 풀어봐야 돼. 몇 번 반복적으로 풀어봐야 되지. 이거 뭐예요? 이거 처음 봐서 뭐예요? 처음 보고 이거 안 해오면 그 말이 그 말 갖고 헷갈려서 안 됩니다. 부지런히 충분히 자기가 연습하셔야 돼. 자, 꼭 연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 그래서 3번은 틀린 것이고 뭐 때문에 틀렸다고 맨 끝에 부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이에요. 다음 부분이에요. 본본의 다음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4번 합병 얘기 나오면 건축물 보이죠? 무슨 단어 먼저 찾고 신청이라는 단어가 먼저 들어갔나고 확인하고 그 세 번째 줄에 신청이 들어갔으니까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누가? 자, 합병의 경우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 쓸 때는 그 토지 소유자가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신청 나왔죠? 그 신청하면 그 지번이 뭐예요 이거? 건물이 위치한 지번이다. 맞다. 그 다음에 축적변경 시행지역에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의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식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지번 부여를 준용한다 써있죠? 그래서 준용하는 것은 누가예요? 도사 도시개발 사업 도사 누구는 본본인은 무슨 단어 이끌고 본본 단어 이끌고 무슨 행정했다고 도축지 행정을 했다. 도축지 행정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머리채 따고 외우는 건 난 못하겠다 하신 분은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 번 봐서 내 눈에 뭐 해줘야 돼? 붙여야 돼. 내 눈에 붙여갖고 아 이게 틀리는 거구나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이거 헷갈립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 13페이지 맨 아래 의 나오고 의는 뭐 아까 봤죠? 자, 용어에서 주대 뭐라고? 용도 동그라미. 자, 주대 뭐라고? 형질도 아니고 지형도 아니고 뭐 용도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지목의 결정원칙 나오죠? 지목의 결정원칙 나오는데 거기 일필 하나의 땅의 지목은 몇 개라고? 하나단죠. 그 다음에 주된 용도 추중이에요. 주된 용도 추중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얘기니까 하나의 땅의 지목은 하나만 써야 되니까 하나의 땅의 지목이 뭐예요? 2개 이상의 용도로 쓰고 있다는 점. 이렇게 하나의 땅에 지목이 2개 용도로 쓰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옛날에 누구? 자, 박형시대 때 자, 옛날에 청계천에 뭐예요? 판자촌들이 많았습니다. 이 도시 환경을 목적으로 청계천에 뭐예요? 판자촌들이 많았습니다. 이 도시 환경을 목적으로 청계천에 판자촌을 다 철거하고 그 철거민들이 어디에? 성남시 그다음에 뭐예요? 거기 그 봉촌동 그 신림동 난고 그다음에 중앙대 뒤쪽에 뭐예요? 흑석동 산동네 있죠? 그쪽으로 가서 뭐예요? 무거움을 주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 청계천이라는 밑에 하천이 있고 하천에 뭘 만들었어요 이거? 자, 도시 환경에서 복개도를 만들어서 자, 하천과 뭐가 이 도로가 있죠? 2개가 하나의 땅에 용도를 2개를 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청계천은 역사적으로 뭐가 청계천이랑 하천이 중요하니까 지목은 뭘 했다는 얘기 이거? 하천했다는 얘기죠. 그 하나의 땅에 몇 개, 2개의 용도를 쓸 때는 뭐라고? 주된 용도란 주된 용도. 그러면 자, 요즘 요즘 어디 바닷가에 보면 이 바다가 있고 뭐가 있어 이거? 제방 있죠? 제방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제방 위에 뭘 만들었어 이거? 도로 만들었죠. 도로.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제방이 있고 도로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때 지목에 하나의 땅의 용도가 2개죠? 주된 지목이 뭐예요 거기서? 아, 제방이 맞지. 왜 도로가 왜 나와? 아, 바다가 있는데 도로가 바다 막어? 뭐가 막다고? 제방이 맞지. 주된 용도 그거 물어보니까 이렇게 요건이 주어지면 뭐예요? 당연히 뭐라고 얘기해 이거? 제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옛날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뭐예요? 그 대륙 침탈을 위해서 부산 있죠? 경부선 어디까지 서울까지 그 철도를 했어 철도. 그 주변에 있는 산에서 뭐예요? 산에서 이 채석 돌 캐다가 뭘 만들기 위해서 이거 경부선에 돌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산에서 다 못 깔았어요 지금. 이 돌을 깔았어요 돌을. 그죠? 근데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이 일본 놈들이 철도를 만들어갖고 우리 철도가 왼쪽으로 다닙니다. 일본들은 자치통행 하잖아요. 우리도 우체통행 바뀌지 얼마. 왜 얘네들은 자치통행 해야 되냐면 칼잡이들이잖아요. 사무라이. 그 오른손 이 칼을 왼손에 들고 다니죠. 그러면 이제 왼손에 들고 다니니까 만약에 뭐 하게 되면 우체통을 하게 되면 칼끼리 부딪히면 서로 칼싸움 아니고 살인하지. 그러니까 얘네는 할 수 없이 어디로 다녀야 돼 이게? 왼쪽으로 다녀야 돼. 이렇게 다녀야지. 그러다 보니까 철도도 다 왼쪽이에요. 여러분 철도도 뭐 일본들이 만들어갖고 이렇게 내려올라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철도가 와야 되는데 얘네들 우리는 다 왼쪽으로 다니니까 지금 이거 문제야. 이거 바꿔야 돼 이거.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거 관심 두지 마. 이게 시험에 안 나니까 신경 써. 여튼간에 그래서 지금 잠 깨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 참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산에서 뭐예요? 이 경부철도 만들려고 이 도로에다가 뭘 깔았어요? 지금 궤도를 깔았어요. 궤도. 왜 도를 날라갖고 뭐 철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도로가 있고 이게 철도용지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도로하고 철도를 깔았으니까 철도용지가 있으면 이때 지목은, 그러면 이때 지목은 위에 있는 지목으로 해야 돼요? 아래에 있는 지목으로 해야 돼요? 아, 무슨, 거기서 또 왜, 아래가 왜 나와요, 여기서 또? 이게 뭐라고, 주된 용도가 만약에 여기 지자체에서 볼 때, 이 동네 지자체에서 볼 때, 이 철도공사가 돈이 많으면 걔네들이 뭐라고 세금을 많이 거달라고 누구 철도용지로 할 것이고, 도로공사가 돈이 많을 것 같으면 뭐라고 할 것이고, 도로를 할 것이고, 이게 지네들이 세금 많이 걷는 쪽으로 할 것이다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 주된 용도라니까.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와서 뭐라 나오면, 하나의 땅에 용도가 몇 개를 쓰고 있으면, 2개로 쓰고 있으면 항상 기본 답이 뭐라고, 주된 용도 추정이라니까. 뭐가 답이라고? 주된 용도 추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게 주된 용도 추정이라고. 그 다음에, 지목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영속성이 있어야 돼요. 자, 지목은 뭐가 있어야 된다? 영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자, 어디 상가 건물에, 이렇게 상가 건물에 뭐예요? 자, 어디에 2층에 만약에 뭐예요? 자, 태권도장이 들어왔어요. 태권도장. 그 도장 원자자, 이 도장 뭐예요? 관장님은, 자, 임대료 못 나면 이사가 되겠죠? 절대 지목은 일시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상가 건물이면 지목이 되지, 태권도장 들어왔다 해서 이게 채용용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기 뭐 2층에 뷰 있죠? 만약에 개척교회 들어왔어요. 개척교회가. 교회가 뭐예요? 목사님이 임대료 못 내. 이사 가야 되겠죠? 교회가 들어왔다 해서 이게 종교용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목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영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를 캐더라도, 채석장 도를 캐더라도, 이게 뭐라고? 원상회복 조건이에요. 무슨 조건이라고? 원상회복 조건이라는 일시적이죠? 그 작동지가 아니라니까. 그냥 임야지. 그래서 항상 지목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용어를 이해해두자죠. 두 가지 용어를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쌍가라서 한번 지목의 표기 별표해 두시고. 지목의 표기는 중요해요. 지목의 표기는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지목은 어디에?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있죠? 이 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목장용지라면 이 대장에는 뭐예요? 목장용지라고 다 써요. 이렇게 목장용지라고 다 쓴다는 거죠. 학교용지라면 학교용지라고 다 써요. 근데 어디에? 이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이렇게 도면에는, 자, 도면에는 뭐예요? 이 숲빛지 토지가 등록이 되니까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14 뭐라고? 목장용지라고 다 못 씁니다. 그냥 뭐예요? 한 글자만 써요. 뭐라고 쓴다고? 목자라고만 써요. 목자라고. 그 다음에 자, 15 뭐예요? 학교용지는 학이라고 씁니다. 학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몇 가지 28가지 지목 중에 24가지는 이 첫 번째, 우리가 두 문자라고 그래. 첫 번째 글자를 씁니다. 근데 자, 네 가지는 뭐예요? 네 가지는 두 번째 음절을 써요. 자, 그럼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이 두 번째 음절을 쓰는 네 가지는 두 번째 음절을 쓴다라고 하는 게 두 장 1,000원차 얘기인데, 1,000원차. 그죠? 1,000원차 얘기인데. 이 장이 뭐예요? 장이 공장용지. 무슨 용지라고?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 이 공장용지는 이 공원하고 겹쳐요. 뭐하고 겹친다고? 공원하고 겹치니까 뭐로 한다는 게 이거? 장으로 해요. 그 다음에 하천이라 하는데 뭐예요? 하천은 뭐라고? 학교용지하고 있죠? 학교용지는 학이라 하는데 학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뭐예요? 하하고 뭐예요? 발음상의 사투리 때문에 발음상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뭐로 한다고? 천을 해요. 그 다음에 유원지 있죠? 유원지. 유원지는 유지하고 겹쳐요. 유지는 유로 해요. 근데 유원지는 같이 유로 하면 안 되니까 뭐로 해야 되고? 원을 합니다. 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도면이 있을 때 그 시험지 나와서 이런 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갖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예컨대 15 뭐예요? 15 공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자, 5번 지문에 뭐라 했냐면 15공은 공원을, 지목은 공원을 말한다라고, 자, 이렇게 써야지 뭐예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 써놨어요? 이거 공장용지를 말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 공이라는 단어가 보면 순간적으로 뭐예요? 갑자기 뭐가 공원이 나올 것 같아요? 공장용지가 나올 것 같아요? 갑자기 뭐예요? 나이 든 사람은 공원이 어렸을 때 그 나이 든 사람들은 공장이 많았지 공원이 많지 않았다니까. 이거 튄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16원이라고 됐으면 이 16원은 뭐예요? 이게 유원지예요, 유원지. 그죠? 그냥 뭐로 나오면 16유로 나오면 이게 뭐라고? 이거 유지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써봐야 돼요. 뭐라고? 두 장 뭐라고? 1,000원차. 이 차는 뭐예요? 차는 우리가 자, 또 자, 예컨대 이 주차장하고 뭐예요? 주차장하고 뭐가 있어요? 주유소가 있어요. 그죠? 같은 주죠? 그러니까 주차장은 차로 하겠다는 주차장. 그러면 자, 이 뒤에 용지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거 있죠? 용지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거, 주차장 뒤에 용지가 붙어요? 주유소 뒤에 붙어요? 주유소가 붙어요. 항상 용지라고 하는 말이 붙는 것은 위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학교용지 있죠? 뭐가 있어요? 학교 건물 있죠? 창고용지 있죠? 창고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 용지란 말이 들어가는 것은 뭐가 붙는다고? 건물이 있어요. 주차장은 우리가 주차 타고 이런 거 많이 빼고 일반적으로 주차장은 뭐가 없어요? 이거 건물이 없어요. 근데 주유소 같은 데 보면 당연히 뭐예요? 기름 넣게 되면 직원들 그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2층 위에는 뭐예요? 커피숍이나 어떤 큰 데는 맥도날드 막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커피숍 같은 데 기다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좀 잠깐 쉬어가고 막 그러죠.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주유소가 그렇게 관찰을 가만히 해보면 이상한 특징이 뭡니다. 그 셀프 주유소 같은 데 보면 여자들은 이 주유를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주유가 탁 끝나죠? 그러면 그냥 그걸 주유총을 이렇게 그냥 들어가고 그냥 낍니다. 근데 남자들은 하나같이 뭐냐면 딱 소리 나죠? 털고 있어. 기름이 아깝다는 얘기니까.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 그 특색이 그런 게 있어요. 응? 그래서 항상 어디에는 자, 주유소에는 뭐가 붙는다고? 용지가 붙는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러면 자, 공원에는 용지가 붙어요? 안 붙어요? 공원에 용지 안 붙겠지. 왜? 공원에는 건물이 없지. 화장실인데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공원에는 대부분 뭐가 없어요? 건물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감정평가사 문제. 다음 중 뭐예요? 지목의 표기가 잘못된 거 뭐라고? 공원용 이게 틀렸어요. 공원에는 이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래도 꼭 기억합니다 이거. 주차장에는 건물이 없어요. 용지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꼭 어디에 붙는다고 용지는 주유소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자는 게 중요하니까. 2장 얼마 차라고? 1,000원 차입니다. 2장 얼마 차라고? 1,000원 차. 꼭 외웁니다. 그래서 자, 딱 2,000원인데 여러분 학교시키려고. 이야. 2장 얼마 차라고? 1,000원. 1,000원 차이다 이렇게 꼭 그거 확인해서 기억합니다. 문제 나오면 꼭 써갖고 봐야 돼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